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아주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것입니다. 저는 이걸 온라인에 공유하지도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저 저희 부모님께만 조용히 알려드렸죠. 제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솔직히 조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정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제약 산업의 이익에 정말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법한 아주 간단한 무언가가 그 긴 처방전 목록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께서 부엌 선반이 약병으로 가득 찬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다음 병원비를 걱정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선량한 가족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처방전은 필요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단 한 조각의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만 배운다면 100세가 훨씬 넘어서도 건강하고 총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의 뿌리, 그 과학과 역사. 보세요. 현대 과학이 마침내 수천 년 동안 고대의 지혜가 알고 있던 것을 따라잡고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생강은 적극적으로 염증과 싸우고 통증을 줄이며 수면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태우고 노화 과정을 늦추며 몸이 안에서부터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이건 그저 옛날 이야기나 근거 없는 뜬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건이 진지한 동료 심사를 거친 의학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힘은 생강 뿌리 속의 특별한 식물성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그중 핵심은 진저롤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온 것입니다. 고대 한국의 한 전설적인 의원, 허임이 남긴 이런 말이 있죠. 생강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자는 건강하게 10년을 더 살 것이다. 그분은 과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의 궁전에서부터 농부의 초가집까지,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생강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신뢰받는 도구였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 약 450g가 살아있는 양 한 마리와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말 그대로 금처럼 귀했습니다. 그 시절에 집에 생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과 부를 가졌으며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손에 쥐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한 가지 단순하지만 심오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약국이다. 그것은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하는 불꽃이며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동양 전통의학을 살펴보면 생강은 모든 약초 처방의 70% 이상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란이 아닙니다. 감기, 소화불량, 메스꺼움 치료에서부터 불면증과 두통 완화에 이르기까지 생강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뿌리에 대한 경외심으로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 이학에서 생강은 신의 선물이라 불렸습니다. 이슬람의 쿠란에는 생강이 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맛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술을 갖춘 현대 과학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이점들을 이제야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고대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 가장 크고 가장 답답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기적의 뿌리를 그냥 부엌 찬장에서 썩어가게 내버려 두는 걸까요? 너무 싸서 그런가요? 너무 흔해서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생강을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을, 올바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강이 그저 일인 향신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건강 동반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여기 담긴 지식은 여러분의 삶의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몽키 스패너 생강은 정말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몸의 수리공. 그렇다면 이 마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겸손한 작은 뿌리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분의 몸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난방 시스템, 신진대사, 이 있고, 배관 시스템, 혈액순환, 이 있으며, 전기 배선, 신경계, 이 있고, 이 모든 기계들, 소화, 면역, 이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생강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면 그것은 마치 전문적이고 숙련된 수리공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강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죠. 자, 진저롤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항상 차갑게 느껴지는 부위들, 여러분의 손, 발, 그리고 아랫배에 효과적이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모든 내장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생강을 익히거나 말리면 그 진저롤은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수가올, 수제일로 변환됩니다. 이는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매운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진지한 연구에 따르면 수가올은 관절염, 근육통, 그리고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일반적인 통증들과 같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생강은 항균 및 항진균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생강차의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숨쉬기가 편해지는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호흡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소화에는 어떻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쓰리거나 혹은 그 끔찍한 울렁거림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생강은 기적입니다. 생강은 이액 분비를 늘리고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그 끔찍한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면역 체계에는 어떨까요? 이것은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생강은 실제로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몸이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고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기 전에 찾아내고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에는요? 심지어 현대의 심장 전문의들조차 생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은 혈소판의 끈적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피를 맑게 하고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춥니다. 화학 물질 없이 혈관을 보호하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강은 여러분의 체온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낮은 체온은 곧 느린 신진대사와 약한 면역 체계의 기반이 됩니다. 생강은 그 내부의 불씨를 다시 점화하는 불꽃이며 여러분 몸에 자란 난방 시스템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제가 아는 74세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과 발을 가지고 계셨죠. 매년 겨울마다
아무리 겹쳐 입어도 그저 덜덜 떨기만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생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주 후 그분은 가족들이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 손이 시리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사소한 것이지만 그분에게 그 변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크기 하얀 별 건강을 위한 18가지 이상의 효능. 자,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셨으니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강의 효능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듣다 보면 여러분은 이 점들이 바로 우리 50세 이상 많은 분들이 매일 갖고 있는 바로 그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여러분의 면역 체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5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잘 싸우지 못합니다. 감기, 지긋지긋한 기침, 부비동염이 불청객처럼 정기적으로 찾아오죠. 생강은 이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쫓아내 버리죠. 생강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생강이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소화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솔직히 입맛이 없으신가요? 혹은 끊임없이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생강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생강은 이를 진정시키고 장을 달래며 여러분의 타고난 소화 효소를 자극하려 보충제 없이도 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중년 이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생강은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 자연적으로 피를 맑게 합니다. 그 결과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단 4주 동안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이 혈압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 불안, 혹은 그저 가벼운 기분 나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모두 생강으로부터 안도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자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찌뿌둥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꿀잠은 이 세상 최고의 공짜 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매우 흥미로워하실 것, 바로 체중 감량과 미용입니다. 맞습니다. 생강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진대사 속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의 몸이 잉여 에너지를 태우도록 돕고 특히 뱃살 주변의 완고한 피하 지방을 표적으로 삼는 데 도움을 주며 몸이 불필요하게 잡고 있는 수분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허리선이 조금 더 날씬해지고 피부가 더 밝아지며 얼굴이나 발목의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박 선생님이라는 55세 여성이 계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잦은 두통, 손발 냉증, 그리고 끔찍한 불면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끓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3주 후 그분의 손발은 다시 따뜻해졌고 밤새 깊이 잠들게 되었으며 추적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실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처방약도 침습적인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강이었습니다. 불황금 공식.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뭔데요? 그 해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을 위한 저의 벌프 황금 공식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재료는 단 4가지입니다. 뜨거운 물 플러스 홍차 플러스 간 생강 플러스 흑설탕. 단순한 차 한 잔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예, 홍차죠. 녹차가 더 건강한 거 아니었나요? 저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단호합니다.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녹차는 찬, 음의 음식입니다. 녹차를 많이 마시면 여러분의 몸을 더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이죠. 반면에 홍차는 따뜻한 양의 음식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 묻습니다. 예, 흑설탕이죠. 설탕은 나쁘잖아요. 정제된 백설탕은 화학 물질로 가득 찬 성질의 물질이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하지만 흑설탕 혹은 당밀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과도하게 정제되지 않았으며 이 조합 안에서는 몸이 열을 유지하도록 돕고 혈액에도 좋습니다. 여기 정확하고 간단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1. 뜨거운 물 한 컵과 홍차 티백 하나를 준비합니다. 립톤 같은 평범하고 저렴한 것도 완벽하게 좋습니다. 2. 신선하게 간 생강 한 티스푼을 넣습니다. 바쁘시다면 고품질 생강 가루 1g, 약 4분의 1 티스푼, 도 괜찮지만 신선한 것이 최고입니다. 3. 흑설탕 한 티스푼을 넣습니다. 정말 원하신다면 꿀로 대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차가 약간 식은 후에 넣으세요. 끓는 물은 꿀의 좋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뜨거운 물에 섞으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이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뜨거울 때 마셔야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상태로 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1시간 동안 홀짝거리지 마세요. 차가워지면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뜨거운 열기 자체가 약의 일부입니다.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눈을 뜬 직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을 일하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목욕이나 샤워 직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러 특히 차가운 욕실에 들어설 때 몸을 보호해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신경을 이완시키고 깊고 치유적인 잠을 촉진하며 밤새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하루에 3잔에서 6잔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자,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루에 3잔에서 6잔이요? 그렇게 많이 마시면 열이 너무 오르거나 흥분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장이 예민하시다면 생강의 양을 반 티스푼 정도로 줄이세요.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마세요. 몸이 서서히 적응하게 하세요. 이것은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과 같죠. 전등, 차를 넘어서 생강을 활용하는 더 많은 방법. 네, 저도 압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생강차를 3잔씩 마시는 습관을 지킬 수는 없겠죠. 어떤 분들은 그 냄새를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도 속이 불편하며 어떤 분들은 그저 다양성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생강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삶의 즐거운 일부가 되어야죠. 그래서 여기 생강을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하고 간단하며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지속적인 기침이나 이누람에는 생강꿀 절임. 이건 정말 좋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생강을 얇게 썹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담고 모든 조각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순수 꿀을 붓습니다. 하룻밤만 재워두세요. 다음날 아침 생강이 우러난 꿀 1스푼, 원한다면 생강 조각도 좋습니다. 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이 부드러운 향이 목을 진정시키고 천연 항균 성분이 폐를 따뜻하게 합니다. 식욕 부진이나 복부 팽만에는 생강 절임. 모든 스시 식당에서 보셨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식사 후 몇 조각의 생강 절임, 소금이나 식초에 절인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이액을 자극하며 소화 시스템 전체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생강 가루 혹은 튜브형 생강.
만약 여러분이 항상 이동 중이라면 고품질이 유기농 생강 가루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침 커피에 살짝 뿌려 드시거나 놀랍도록 맛있습니다. 오트밀이나 어떤 곡물 요리에도 좋습니다. 신선한 생강만큼이나 효과가 좋고 정말 편리합니다. 찬 2장이나 생리통에는 구운 생강 찜질. 이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는 오랜 민간요법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기름 없는 마른 팬에 향이 올라올 때까지 1분 정도 굽습니다. 이 따뜻한 조각들을 깨끗한 수건이나 천으로 감쌉니다. 이 따뜻한 찜질팩을 아랫배에 15에서 20분간 올려두세요. 속까지 파고드는 이 온기는 경련을 놀랍도록 진정시키고 그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참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생강 껍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강 껍질을 벗기는 것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귀중하고 강력한 에센셜 오일이 바로 그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벗겨내지 마시고 채소 솔로 따뜻한 물에 깨끗이 문질러 닦으세요. 그런 다음 껍질째로 갈거나 썰거나 다져서 사용하세요. 건골 생강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3가지 경우.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놀라운 이점을 들었고 레시피도 얻었습니다.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고 싶으실 거란 걸 압니다. 하지만 제발 잠시만 멈추세요. 1분만 잠시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강력하고 효능이 뛰어난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생강은 놀랍지만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시간에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강이 순하다고 말하지만 순하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강 사용에 신중해야 하거나 혹은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3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1. 고열이 있을 때 만약 여러분이 섭씨 39도 102디그리 파레나이트 이상의 고열이 나고 탈수 상태이며 입술이 마르고 맥박이 빠르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통제 불능의 뜨거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섭취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벌프 불에 기름을 붓는 것 벌프과 같습니다. 열이 훨씬 더 치솟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이 내리고 회복기에 접어들 때까지 절대 생강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가 약하거나 공복일 때 만약 여러분이 유통, 이산역류 혹은 궤양에 취약하다면 제발 아침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생강은 산성이 있고 자극적이어서 이 점막을 자극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차를 식사 후에 이에 완충제 역할을 할 음식이 좀 있을 때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3. 이것은 여러분의 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수정처럼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생강은 여러분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혹은 다른 만성 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을 절대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생강은 조력자입니다. 몸의 자란 치유를 돕는 강력한 지원군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임의로 중단하고 생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발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5일 만에 몸이 따뜻해지고 잠을 잘 자지만 어떤 분은 3주가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벌프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 벌프입니다. 몸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된다면 계속하세요. 하지만 너무 덥거나 갈증이 나거나 비정상적으로 초조함이 느껴진다면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자동차 경주 생강 7일 챌린지.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점도 알았고 황금 공식도 알았고 경고 사항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작고 간단하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챌린지에 초대합니다. 벌프 생강 7일 챌린지 벌프입니다. 단 일주일입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제가 공유한 따뜻한 황금 공식차를 하루에 1, 2잔 올바른 시간에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저 관찰하세요. 여러분 몸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속에서부터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겁니다. 손과 발이 더 이상 얼음장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밤새 뒤척이지 않고 더 깊이 잠들게 될 것입니다. 혀속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소화가 더 부드러워지고 가스나 복부 팽만이 줄어들죠. 심지어 거울을 보면 피부가 더 밝아지고 창백한 기운 대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어떤 허황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실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7일 동안 이것을 시도해 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용기와 약속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쳤다면, 그저 지긋지긋하다면, 약에 지치고 병원비에 지치고 매일 몸이 더 약해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지쳤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변화를 만들 때입니다. 그리고 7일 후, 만약 여러분이 그 차이를 느낀다면,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느낄 것이라 믿습니다. 제발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와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다른 모든 분들에게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디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벌프 공유 벌프 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공유한 이 간단한 생강차 한 잔이 그들이 내일 겪을지도 모를 중대한 건강 합병증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 숨겨진 냉증.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시도하고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이 작고 겸손한 뿌리 하나가 그렇게 심오한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애 따뜻해져야 하지. 난 북극에 사는 것도 아니고 코트도 입는데. 하지만 제가 냉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부분은 춥습니다. 우리는 안에서부터 얼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숨겨진 냉증 증후군, 히던 콜드니스 신드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평균 중심 체온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몸은 섭씨 37도, 98.6디그리 파레나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은 섭씨 36도, 96.8디그리 파레나이트 혹은 그 이하의 체온으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심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면역 기능은 30% 이상 떨어집니다. 제대로 들으셨나요? 30%입니다. 차가운 몸은 곧 혈액순환이 나쁜 몸, 장기가 둔해진 몸, 항체가 약한 몸입니다. 그리고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무엇이 가장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암세포, 박테리아, 바이러스입니다. 차가운 몸은 질병을 위한 완벽한 배양 접시입니다.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손발이 차갑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등이 뻣뻣하고 아프다면, 혹은 날씨가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린다면, 여러분은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걸 유발할까요? 바로 우리의 현대적인 습관입니다. 우리의 편리한 생활 방식이죠. 에어컨. 우리는 에어컨이 켜진 집에서 에어컨이 켜진 차로,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로 이동하며 24시간 내내 냉난방이 조절되는 환경에서 삽니다. 우리의 몸은 적응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음료. 우리는 심지어 거울 한가운데에도 얼음물, 아이스티, 아이스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의 내부 엔진에 차가운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몸은 그걸 데우느라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죠. 이 과식, 우리는 이를 과부하시키고 몸은 모든 혈액과 에너지를 소화에만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동안 다른 중요한 장기들은 잊어버리고 차갑게 내버려 둡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땀의 부족. 우리는 좋은 땀을 흘릴 만큼 충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땀은 몸의 열과 냉을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인데 말이죠. 현대식품, 우리는 열대 과일, 바나나, 망고,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 찬 성질의 음식을 추운 날씨에도 1년 내내 먹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우리의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계속되면 여러분의 중심 체온은 떨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여러분은 내부적으로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냉기가 바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우울증,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질병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에게 생강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불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속의 그 불씨를 다시 점화하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생강은 하나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알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마침내 스스로의 자란 치유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흐르고 잠을 잘 자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저는 항상 제 가족에게 말하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몸은 길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손모으고 앞장 저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여러분의 약속. 그래서 만약 오늘 제가 공유한 것 중 생강의 힘에 대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염증과 싸우는 것에 대해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님, 혹은 이웃. 그분들이야말로 조롱이 고통받고 있으면서 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유한 이 간단한 생강차 한 잔, 이 간단한 팁 하나가 그들이 끝없는 고통,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공유가 깊은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아래 댓글 창에 벌프 한 문장의 약속 벌프를 남겨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명한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아주 간단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겠습니다. 혹은 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뜻하게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적고 게시 버튼을 누를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건강하고 주도적이며 활기찬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조언, 건조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진짜 지혜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벨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그것은 단지 이 채널을 응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는 작은 알림입니다. 나는 약에 의존하거나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벙상이가 아닌 평화롭고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영상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면책 조항이 나타나고 연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항상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듯이 제가 공유하는 모든 것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현재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중대한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나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